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 부모입니다. 직전에 작성된 보고서에서 미국의 최장 경제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에 따른 경기 후퇴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경기 후퇴 우려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 경제의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경제의 획기적인 성장 뒤에 미국 경제가 양극화되고 있고 저소득자들이 눈물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IMF가 보고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미국 경제 성장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내려야 되는 이유 중에 이러한 경제 양극화, 서민들의 아픔이 있다는 내용을 외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IMF 제롬 파월도 걱정하는 미국 경제의 양극화, 불평등 악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시는 것은 IMF의 미국 평가보고서의 내용인데요. 실질 GDP 성장률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실업률도 5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질임금 지표도 괜찮은 편이고요. 다만 미 중앙은행이 목표 관리하고 있는 물가 PC 인플레이션인데요. 개비 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한 인플레이션인데요. 그것보다 아직 한참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전 세계 여타 국가와 상관없이 미국은 나홀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양극화, 불평등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니 상당히 심각합니다. 성장의 낙승물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가? 현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성장의 낙승물 효과, 그런 것이 과연 있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깨진 낙승물 효과, 지금부터 미국 경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게시된 미국 최장 경제성장과 경기 후퇴 경고편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미국 경제는 7월 기점으로 연수로는 10년을 넘어서고 개월수로는 121개월 최장 경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7월 23일 발표된 IMF의 세계 경제 전망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는 0.3% 홀로 상향됐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실업률은 3.6%로 50년대 최저 수준이고요. 그러나 외신과 IMF 보고하는 미국의 사회적 후생 수준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경제 후퇴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이미 앞선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악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진 낙수 효과에 대한 얘기 첫 번째는 미국은 G7 국가 중에서 기대 수명이 최저 수준입니다. 쇼킹하죠? 그 원인은 자살, 약물 오남용이 주요 사망 원인이라고 합니다. 감소하는 경제적 기회, 강해지는 절망감, 약물 남용, 자살 증가 등 한마디로 절망의 죽음이라고 불리는 위기의 단면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심각한 약물 오남용은 1990년대 후반부터 아편성 진통제의 의사 처방을 확대하는 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미국 뉴스에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연초에 미국의 제약주, 헬스케어주 고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의료비용의 증가가 중위소득 증가보다 빠르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1인당 비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29%가 의료비용의 고비용으로 의료치료를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암담하죠.
보시는 G7 국가의 기대 수명입니다. 출생 당시의 기대 수명을 나타내는데요. G7 일본이 가장 높네요. 거의 84세 가까이 되죠. 쭉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영국, 독일, 그 다음이 미국이고요. 그 추세도 지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의 국민들의 평균적인 삶이, 생명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 10년간 미국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곤율은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인구의 약 14% 가까이인 4,500만 명이 빈곤 상태라고 하고요. 미국 아동의 6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성 가장인 가계의 27%가 빈곤선 아래에 있고요. 흑인과 히스패닉계가 5분의 1 이상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요. 중위 가계소득, 중위라는 것은 평균이 아니고 전체 샘플수를 쭉 나눠놨을 때 가운데 위치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1990년 대비 2014년까지 중위 가계소득은 2.2% 증가했고 실질 GDP는 23% 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한편 보시는 그림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대한 그림입니다. 세전소득의 비중을 보면 파란 게 상위 1%인데 1970년대 10%에서 상위 1% 소득이 20% 가까이 상승했죠. 상위 1%가 전체 소득 중에서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상위 50%가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완전 X자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순 가계 부의 비중을 보더라도 상위 1%가 파란 겁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죠. 하위 50%는 마이너스 선을 등록하고 있네요. 악화된 소득 양극화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미국의 사회 현상은 중산층의 몰락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볼 수 있는 확률, 이런 것도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고요. 사회적인 고착화 때문에 인구 이동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 비용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대학 졸업자당 평균 37,000달러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10만 달러 이상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22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거의 대학을 나오면 부채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미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자, 이 그림은 사회 경제적 유동성, 모빌리티를 나타내는 건데요. 절대소득 유동성. 아이들이 부모 소득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1947년도에 85% 수준 정도 됐던 것이 지금은 50%까지, 1982년에 50%까지 하락을 했다는 거죠. 빈곤의 세습화가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사하는 숫자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사회 유동성의 한 지표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들 한번 보시죠. 클로드 몬의 건조더미라는 그 작품이 1315억에 낙찰이 됐다고 해요. 또한 핑크플로이드의 멤버인 데이빗 길모어라는 사람의 기타가 46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비싸죠. 미 헤지펀드 CEO의 뉴욕 펜트하우스가 2690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왜 보여드리냐고요? 미국 사회가 양극화를 지나서 화다한 사치 풍조가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마크 트윈이 1870년부터 1910년 요 사이를 길디드 에이지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양극화 극대화돼서 사회가 문제가 됐던 그런 시기라고 하는데 그 길디드 에이지가 제도를 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경매 낙찰 이런 현상들은 깜짝 부를 이룬 사람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사치 풍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이비리그인 컬럼비아 대학 학비는 10년 전에 39,000달러에서 지금 6만 달러로 인상됐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은 양극화되는데 이런 학비들은 높아지니까 사회적인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고급 프랑스 식당 1인 식비가 10년 전에 240달러에서 325달러로 35% 상승했다는 것도
사회적 사치의 현상을 좀 하고 있고요. 고가의 M&A, 개인사치 고급주택, 스포츠팀, 구매하는 사례가 있죠. 요트 등 거액 거래가 유행처럼 횡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극단적인 사치 풍조는 S&P 500이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상승하는 등 저금리에 의한 극단적인 자산 가격의 과열 현상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억만장자 부자 빌리어네어가 2008년 267명에서 2018년은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죠. 글로벌 금융기관인 UBS에 의하면 부자는 더욱 부자가 가속도가 되어 있고 속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준비은행 페드 데이터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상위 5% 부자가 국가 부의 88%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금리와 통화 완화가 자산 가격 버블을 심화시키면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의 부는 더욱더 가속도로 증가시키게 만들었고, 사회적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저소득자들은 더 혜택이 줄어들고 사회적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겁니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그림에서 보이시는 저 표가 저소득자들을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시권이라고 합니다. 푸드 스탬프라고 하는데, 이것을 트럼프가 폐지하게 했다고 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좀 시끌시끌한데, 아무튼 저 푸드 스탬프를 지원받는 사람들이 미국 인구의 3,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전에 보다 40%가 증가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에 가까운 규모가 시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뉴욕 렌트비는 2010년, 2017년간 임금보다 2배 이상 더 상승했다고 합니다. 저소득자들은 끊임없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 쉼터의 거주 노숙자도 10년 전보다 70%가 증가했다고 해요. 주가는 3배 이상 상승하고 경제는 121개월 동안 성장한 반면에 저소득층에게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트리클 다운 이펙트, 낙수문 효과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커지면 저소득자들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빙이 되죠. 얼마 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 석상에서 미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크로스 커런트, 역류가 발생하면 미국 경제,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미국 경제 둔화가 우려가 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물가도 인상되고 따라올 것이다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입장을 바꾼 것인데요. 그 배후에는 미국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작용하고 있다는 외신의 내용입니다. 경기 후퇴 시에는 이제 막 혜택을 보기 시작한 저소득층에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에 간신히 돌아간 일자리도 경기 후퇴 시 가장 먼저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회복 혜택이 이제야 저소득층에 도달하기 시작했는데, 과거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의 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의 부실을 꺼트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롬 파월이 경기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고심을 한 이유로 외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IMF가 지적하고 제롬 파월이 걱정하는 미국 경제의 불평등, 양극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머니 부모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만이 국민들에게 좋은 것인지, 우리는 경제 성장의 숫자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머니 부모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외신에서 찾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